안녕하세요. 채채채 미대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겨울 러닝 복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겨울철에 어떻게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옷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 같이 착용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모델을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옷을 선택을 하고 또 달리고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품목들을 토대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대영이 오늘 이렇게 입고 계신 이 옷이 저희가 가장 많이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되면은 아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추워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10월 말 같은 경우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면 반바지 같은 경우만 바꿔서 입는 편이에요. 반타이즈를 착용을 하면 아무래도 통이 있는 반바지보다는 조금 더 보온성이 있는 편이라서 미대영의 이런 반타이즈를 이렇게 통풍이 있는 옷에서 조금은 몸에 붙는 옷으로 보온성을 살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추워졌다, 이제 내가 긴팔 아니면은 긴 바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는 시점이 혹시 있을 텐데 미대영은 어떤 때에 그걸 준비해야겠다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은 상의 같은 경우 긴팔로 바꾸는 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상의부터 긴팔로 입었는데 가장 안에 있는 이 긴팔을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죠. 겨울철에 입는 긴팔 같은 경우는 보온성도 중요한데 빠르게 건조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젖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온을 상당히 빠르게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원단이 너무 두껍지 않고 얇고 통기성 좋은 원단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입은 편인데 다른 옷이랑 레이어드 할 때는 살짝 붙는 느낌으로 입고, 또 그냥 단독으로 입을 때는 약간 한 치수 크게 해서 좀 여유 있게 입는 편이기도 하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추워지면 이제 하의까지 긴 바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레깅스라고 부르는 타이즈로 간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팔, 긴 바지로 가을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착장으로는 11월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네. 그쵸? 여기서 더 추워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추가가 되나요? 장갑을 일단은 필수적으로 껴야 돼요. 얇은 장갑을 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거 약간 그 면장갑 같은 거예요. 저 뭐죠? 예식장 장갑 할 때 같은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기온에 따라서 이제 점차 두꺼워지는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끼는 편인데, 정말 추워진다 싶을 때는 이렇게 얇은 장갑 하나면은 어느 정도는 보온이 되니까. 이 다음에 이제 더 추가가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온을 위해서 미들 레이어를 하나 더 입어야 되는데, 긴팔을 제가 입고 있잖아요. 긴팔 안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된 이너 제품을 하나 입고요. 에어 포켓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신체와 그리고 바깥에 입은 긴팔 티셔츠 사이에 이 그물 조직으로 된 원단이 들어가서 중간중간 에어 포켓이 생성이 되는데, 그 에어 포켓이 바깥에 있는 찬 공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이거 입으면 뭐 젖꼭지가 뭐 쓸리거나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게 보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차피 안에 입는 거잖아요. 혼자 입는 거니까. 이것만 입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제가 따로 가지고 왔는데, 이 긴팔을 벗고 건조가 빠르게 되는 반팔 티셔츠를 이너로 대신 입고, 그 위에 약간 두께감이 있는 이런 식의 미들레이어 티셔츠를 입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안에 통기성이 좋은 반팔을 입고 보온성이 있는 미들 레이어를 입은 거죠? 네네. 되게 좋은 게 어느 정도 손등을 좀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더워지면은 지퍼를 내려서 이너 제품
제품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긴팔 입으실 때 이제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저는 칼로 뚫어버렸거든요. 긴팔 이런 미들 레이어나 긴팔 자켓이나 이게 손이 이렇게 껴져서 나오게 이제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계를 차기 때문에 시계가 이렇게 가려져 버린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손가락을 안 넣어요. 이렇게 시계 위로 그냥 해서 이제 보온의 효과를 거부한 거지. 나는 필요 없다. 그런 디자인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밑에는 이렇게 끼고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네,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라이터로 지졌습니까? 네네, 라이터로 찢었어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집에 다 라이터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 5도 이하 날씨로 좀 더 추워지게 되면은 보온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바람만 막아줘도 운동하면서 나는 내 몸의 열기로 또 보온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풍 자켓만 더 추가를 합니다. 이런 얇은 바람막이죠, 바람막이. 네네. 얇은 바람막이를 자, 이런 식으로 바람막이만 추가를 더 하는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얇아요, 사실. 이 룩으로 영상권은 커버가 가능하다는. 네네네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렁설렁 걷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더워서 아마 더 벗을 정도로. 네, 그러면 이제 영하로 가볼게요. 영하로 가면 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바람이 좀 더 많이 불고 이제 그런 날씨라면은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장갑을 조금 더 바꿉니까? 두꺼운 걸로. 네. 장갑을 조금만 더 두꺼운 걸로. 네, 이런 장갑으로 교체를 합니다. 약간 좀 두께감이 더 있죠. 너무 무겁지 않은 선에서 보온을 챙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버프 하나가 있으면 귀까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할 테고. 이게 옷이 얇아도 네. 사실 목 하나 가려주면은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버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얇거든요. 이거 하나만 이제 목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추우면은 이제 코까지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더 추우면 이제 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니까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추워지고 바람이 이제 거세지면은 바람이 다 스며 들어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럴 때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입는 방수 자켓 같은 걸로 대체를 하기도 하죠. 방수 자켓은 이제 방수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점심시간엔 점심밥을 먹죠. 이런 방수 자켓을 여기서 방수 자켓으로만 바꿔줬어요. 이 자켓 같은 경우가 좋은 게 이제 안에 있는 열기를 빠르게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해주고 바깥에 있는 찬 공기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켓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자켓이에요? 고어텍스니까요. 네. 트레일 러닝이든 뭐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많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 이너가 젖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입고 이동을 하면 다 젖어요, 진짜. 이 안에가 안에는 다 다 젖어. 젖어. 바깥에 있는 공기랑 내 몸에서 나는 열기랑 온도 차이 때문에 안에 이슬이 맺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땀 플러스 이슬인 거예요, 이거는. 이동을 할 때는 벗었다가 입었다가 이거를 자주 해줘야 돼요. 저도 이걸 배운 거거든요, 이번에. 자켓을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지퍼를 내린 후에 팔을 그대로 하나씩 빼는 거예요. 팔을 허리에 묶어줍니다. 묶은 팔은 옷 안쪽으로 잘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자켓의 하단부부터 이렇게 막아줘요.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입은 미들 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퍼를 내려줘서 안에 이너 제품을 건조를 시키는 거죠. 닫고 자켓은 이런 식으로 입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고, 트레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일 러닝 베스트를 자켓 안쪽에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려면 자켓도 좀 더 이제 여유가 있는 사이즈여야 할 테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이제 이런 모자 같은 경우는 버프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자로 갑니까? 미대 형이 자주 쓰는 비니. 이렇게 모자를 쓰면 되는데, 정말 잘생긴 원빈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모자를 쓰면 다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고글이 들어가는군요. 예, 고글이 저 같은 경우는 필수 조건으로, 또 고글이 방풍 효과도 있어요. 맞아. 겨울바람이 눈이 엄청 빠르게 건조가 되고 또 눈이 이제 시리기 때문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안에 나는 보온을 더 신경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여유 있는 자켓을 찾으실 텐데, 이런 자켓을, 바지를 입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 타이즈 위에 입은 건데
방수 바지인가요? 네네, 방수바지입니다. 내 몸을 좀 보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벗기도 하고 그대로 다시 입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 자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겨드랑이에 열어서 네, 이런 식으로 통풍시킬 수 있는 벤틸레이션이 있고 되게 높은 산에 올라간다거나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좀 더 안에 뭘 더 입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여유 있는 자켓을 입는 것도 효과적이겠죠. 여기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 중에 모자 같은 경우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왔거든요. 미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니도 이 비니가 좋은 게 귀 끝부분만 사실 막아주면은 어느 정도 보온이 되기 때문에 이 비니 같은 거 되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털모자 비니나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이런 모자가 다 좋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 이렇게 썼는데 이런 모자가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버프를 착용한다 치면 머리가 그러면 이 버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늘 불편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산 모자거든요. 보자마자 이거 완전 좋다 해가지고 써봤는데 이게 머리가 뒤로 이렇게 빠지게 구멍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려서 썼다가 조금 추우면 귀를 덮어줄 수도 있고 버프를 껴도 전혀 무리가 없어서 이거 올해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대형 기온에 따라서 장갑 종류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일단 요게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날씨가 더 추워지면 손이 점점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손가락 있는 장갑에다가 겉에 있는 방풍 재질의 원단으로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거 안 쓸 때는 이렇게 빼서 손등에 이렇게 껴놓으면 되고. 이거는 진짜 오래됐죠 우리 장갑이. 이거는 정말 여기 손에도 엑스트라 웜이라고 보온성이 진짜 좋은 장갑인데 사실 이거는 끼고 달리면 손이 좀 무거운 편이라서 자주 이렇게 애용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손이 시려울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정말 추운 날만 겨울용 양말도 따로 있잖아요. 두꺼운 양말. 그런 양말 특별히 신으시나요? 저는 겨울용 양말을 따로 두고 신지는 않고 보통 그냥 일반 러닝 양말 신어요. 보통 좀 좋은 신발 신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찬바람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양말 여기 발가락 위에다가 이런 스포츠 테이프를 적정 길이로 좀 잘라서 발등에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내 발을 때리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방풍 효과는 있거든요. 발 등에 붙여요? 발가락 위하고 발등하고 발 날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신발에는 안 붙여요? 신발에 몇 번 붙여봤는데 여간 피곤한 게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에 붙이는 것보다 그 신발 안에 그 위치에 맞게 딱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겉에 외관도 깔끔하고 안에 보온도 되고 전 좋더라고요. 이제 1월 정도 되면은 땅이 얼기도 하고 눈이 왔다가 그게 빙판길이 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트레일 러닝화를 종종 신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반 도로 러닝화 같은 경우는 아웃솔이 되게 매끈하게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돌기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미끄러짐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러닝을 할 때 조금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날짜라던가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나가는 편이고. 발 핫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너무 발이 시려우니까. 근데 핫팩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서 그 열이 내 몸에 잘 전달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발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커서 신발 안에도 그 습기가 차요. 그래서 그 습기를 핫팩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핫팩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생명을 다해버리는 경우가 저는 늘 그랬거든요. 그냥 발이 조금 시려우면 더 뛰는 편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미대영하고 같이 다양한 겨울철에 기온별, 기후별 러닝 복장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겨울철 러닝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너가 빠르게 젖지 않는 겁니다. 그치, 베이스 레이어가 땀에 젖지 않게 하는 것에 주 포커스를 맞추고 다양하게 이제 입어보시고 또 중간중간 열기를 또 빼주시면서 하시면은 더 즐겁게 재밌게 겨울철 러닝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미대형만의 특별한 어떤 날씨를 체크하는 그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흐리고 맑고 또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또 얼마큼 부냐에 따라서 이 체감 온도가 확 차이가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분다. 3m/s 정도면은 그래도 다 감당이 될 정도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5m/s로 넘어가 버리면 많이 좀 추워져요. 바람 맞는 거에 이제 볼이나 코, 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더 추워요. 낮에 최대한 기온이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래도 조금 감당이 되는데 새벽에는 자는 동안 계속 끝까지 떨어져 버린 기온 때문에 새벽에 운동하는 게 정말 더 힘들고,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영하로 가면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동상에 되게 둔해요. 0도부터 바로 동상이 생기진 않지만 칼바람이나 새벽 이럴 때는 동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양쪽 귀에 3도 동상이 생겼었는데 화상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동상도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동상이 생기면 이제 심각할 때는 피부 괴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나는 열이 많다, 덥다 해가지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챙기면 돼요. 얇은 거를 여러 개 조금만 더 챙기면 되니까